오후 패널 토의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김윤태 박사님께서 진행을 해주실 예정이고요. 오후 발제해 주신 발제자 세 분과 그다음에 방금 발표해 주신 우리 법무법인의 권순 대표님, 그리고 카이스트의 정용훈 교수님, 그다음에 킨스의 허병길 단장님, 이렇게 총 7분께서 토론을 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오늘 워크숍의 마지막 순서인 패널 토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 자장을 맡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김균태입니다. 오전에 비해서 시간이 많이 지체가 돼서 그런지 상당 부분 많은 분들이 좀 빠지셨네요. 그래도 끝까지 자리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전부터 사실은 김유정 박사님 발표하신 내용부터가 사실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고요. 오후에 이제 세 분 발표를 해주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권순엽 대표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 SMR 특별법과 관련해서 SMR 전반에 관해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사실은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오늘의 메인 주제 발표로 선정을 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발표 중에도 언급이 있었지만,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최근에 MMR의 군사적 또는 장비 분야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하셨고, 이게 정책 최상위 레벨에서도 소형 원자로 또 마이크로 원자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선진 원자로의 개발 또는 규제 관점에서도 이런 흐름을 좀 반영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패널 토의에서는 오늘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선진 원자로 안전 규제의 현안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 보겠습니다. 논의에 앞서서 오늘 패널 분들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미 발표를 하실 때 소개를 했기 때문에 발표하신 분들은 생략을 하고요. 발표를 안 하신 분 중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선진 원자로 평가단장을 맡고 있는 허병길 단장님, 그 다음에 발표 안 하신 분이 누구셨더라? 제가 특별히 정영훈 교수님께서 SMR, MMR과 관련해서 언론에 기고도 많이 하시고 또 다른 정책 토론회에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사실 모셨습니다. 그래서 카이스트의 정영훈 교수님 모셨습니다. 하여튼 발표해 주신 분들한테 일단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제가 1시간 동안 제가 주도해가지고 질의답변을 하면서 1시간을 채우려고 준비를 많이 해왔는데, 초반에 윤철 교수님께서 패널들만 얘기하지 말고 청중들한테 기회를 많이 주라 그래가지고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들은 한두 개 정도만 대표적으로 드리고 나머지 시간을 여기 앉아 계신 청중분들한테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발표를 안 해주신 정용훈 교수님과 허병길 단장님께 전체적인 오늘 발표해 주신 내용에 대한 총평 내지는 코멘트가 있으시면 한 말씀씩 좀 일단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부터 네. 예. 오늘 아침에 조금 늦게 와서 첫 번째 거는 놓쳤는데 제가 이제 자료는 이제 읽어봤고요.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앉아서 하루 종일 생각을 하다가 엄청나게 많은 가지수가 생각이 났는데 말씀드리다가 너무하다 싶으면 제가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들었던 생각은 일단 선진 원자로라는 제목이 붙어서 저는 잘 붙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SMR에서 스몰 모듈라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본말이 전도되는 일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스몰 모듈러가 나온 배경 자체가 비싸서 나왔고요. 안전성에 대해서 설계를 복잡하게 가져가다 보니 이게 또 더 비싸지니까 경제성을 맞출 수 있는 원자로를 큰 걸 못 만드니 작은 걸로 갔다. 우리랑 좀 다른 배경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해를 할 수 없는 데서 이제 태생적으로 나온 게 있고요. 그렇지만 일단 경제성을 위해서 태어난 놈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무너지는 순간에는 다른 것들은 지금 뭐 볼 것도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안전성인데 안전성은 약간 좀 이상하게 지금 이제 포장이 돼 있는데 더 안전하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같은 수준의 충분한 안전성을 굉장히 단순하게 달성한다. 요거 차이거든요. 단순하게 달성한다. 단순하게 달성하니까 설계가 간단해지고 인허가도 간단해지고 제작도 간단해지고 경제성을 결국 만족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안전성을 놓치지 않으면서 경제성을 만족하는 길인데 하다 보니 작은 걸 만들어서 큰 걸 못 만드니까요. 공장에서 찍어낸다 그러면은 경제성 맞출 수 있다. 그럼 공장에서 찍어낼 정도로 하려고 그러면 단순해야 되고 작아야 되고 작다 보니까 냉각 잘 되니까 단순하게 되겠네 해서 나온 게 스몰 모듈라지 스몰 모듈라를 택한다 그래서 이게 잘 된다는 법은 이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 대형 버스 같은 대형 원전보다 혹은 필적하는 한국의 대형 원전에 필적하는 작은 원자로 택시지만 요금은 비슷한 걸 만들어 보겠다라고 나온 건데 결국 지금 시장에서 가장 빨리 가고 있는 거는 이도저도 아닌 승합차 모델들인 것 같습니다. BWX 300이라든지 뭐 롤스로이스 큰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는 것 같은데 결국 나중에 난 승자는 경제성을 맞출 수 있는 거, 인허가를 통과해서 경제성을 맞출 수 있는 게 될 것 같다. 그러니 우리 관점을 어떤 경제성과 안전성에 일단 둬서 어떤 노형이건 간에 차별하지 말고 SMR에서 스몰 모듈라에 너무 빠져있지 말자라는 게 이제 제 첫 번째 드리고 싶었던 코멘트고요. 두 번째는 그 스몰 모듈라 리액터 혹은 뭐 선진 원자로로 갈 때 우리가 국민 수용성 같은 걸 다 고려를 할 때 EPG를 굉장히 축소를 하고 안전성을 달성하는데 매우 확실하게 우리가 달성할 수 있다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는 소외 결말이 거의 없다라는 걸 이제 보여줘야 되고 EPG를 축소를 해야 되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아까 허균영 교수님께서 저기 강의를 해주셨던 FC 커브가 우리가 확실하게 자리를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썼던 FC 커브를 가지고 오는데 문제점이 뭘까 생각해보면 몇 가지가 있을 텐데요. 우리는 현재 30km로 잡아놨잖아요. 이 30km를 EPG로 잡아놨는데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느닷없이 그렇게 된 거죠. 후쿠시마 때 봐라. 그렇게 넓게 영향을 미쳤는데 뭐 10몇 킬로 가지고 되겠냐. 그러니 20, 30km를 늘려야 된다. 그런데 후쿠시마 사고를 지나고 보니 그렇게 서둘러서 뭐 대피를 시키고 했던 게 오히려 화를 자초했다라는 또 반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도 이제 거기에 맞춰서 손을 볼 때가 된 것 같다. 그래서 EPG에 대해 대형 원전에 대한 EPG조차도 우리가 같이 손을 봐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EPG를 EAB 바운더리 안으로 가져오는 것은 이거 확률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확률이 작고 결말이 크고 곱해가지고 작아지더라도 혹은 뭐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거가 되더라도 여하간 결말이 크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고요. 결국 EPG를 안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가능한 컨시퀀스가 무시할 만하다라는 걸 보이는 거, 그 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률 자체는 사실 검증하기가 매우 어렵고요. 결말 자체는 이것도 검증하기는 어렵지만 확률보다는 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말 위주로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EPG를 EAB 바운더리 안으로 가져오는 것, 이걸 선진 원자로에서는 추진을 하되 대형 원전에서도 EPG를 손보는 것을 우리가 같이 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 다음 포인트는 규제 입장인데요. 규제 입장을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성능 기반 규제로 전면 전환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지난 한 몇십 년 동안 결정론의 심층 방어 토대로 쌓아 올려온 게 있는데 이게 거기에 다 정렬된 것들을
지금 다 틀어라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그러니 뭐 규제 입장에서의 어떤 그 어려움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은 결국 우리 선진 원자로가 들어오면 성능 기반 규제로 전환을 할 수밖에 없는데, 경수로 기반 SMR은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를 하되, 점진적인 변화를 가지고는 불연속적인 선진 원자로를 대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투 트랙으로 경수로 기반의 SMR은 현재 규정 플러스 예외 적용, 예외가 몇 개 적용되겠죠. 그렇지만 선진 원자로는 예외를 적용한다 그러면 대부분이 예외가 되기 때문에 완전 누더기가 될 겁니다. 그러니 선진 원자로에 대해서는 어찌됐건 간에 성능 기반 규제로 빨리 이행할 수 있도록 좀 서두르자. 그 다음 포인트는 인력 스태핑, 경제성하고도 관련 있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SMR로 가게 된다 그러면은 경제성 때문에 갔는데 결국 그 정도 사이즈로 가게 되면은 인건비가 문제가 됩니다. 아까 이나영 원장님께서 한수원이 물리적 방어나 이런 뭐 인력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입니다. 그 인력한테 연봉을 2배를 주나 그 인력을 2배로 늘리나 한수원 경제성이 킬로와트아워에 60원이 61원 되기도 힘듭니다. 별로 차이가 없어요. 없는데 지금 인건비 비중이 60원 중에 6원이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1000메가와트짜리 1400메가와트짜리 원자로를 10분의 1로 줄이는 순간 인건비가 60원이 돼요. 같은 스텝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SMR, 진짜 S가 붙은 것들을 경제성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쪽 규정이라든지 어떤 인허가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다. 그리고 오늘 또 생각이 났던 것이 이제 언어 문제인데요. 또 이야기는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인데요. 우리나라 원안위에서는 한글 문서만 받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죠. 그런데 이거 굉장히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규제 문서가 법적 효력을 갖는 공식 기록이기 때문에 한국어로 작성하는 것은 뭐 국어 기본법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이 문서를 작성할 때는 국민이 알기 쉽게 한국어로 작성을 해라. 그런데 접수하는 문서에 대해서는 한국어로 접수해라는 거 없거든요. 접수하는 것은 공공기관이 그 접수한 문서를 읽을 수가 없으면 그 문제가 되겠지만, 영어로 접수한 문서를 공공기관에서 읽을 수가 없다. 이걸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걸 우리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해결을 못하겠다. 그럼 그건 큰 문제고, 우리가 수출하는데도 UAE에서도 우리가 영어로 썼고요. 아랍어로 안 썼습니다. 체코 수출하는데도 체코어로 안 씁니다. 영어로 씁니다. 그런데 만약 아랍어로 F사를 써라.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체코어로 써라. 단 예외적으로 슬로바키아어를 쓴다면 우리도 그건 인정하겠다. 그러면은 그거 인정하겠습니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우리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이렇게 언어 문제도 좀 해결해야 될 문제, 필요가 있겠다. 이걸 좀 유연성을 갖기 시작하면 굉장히 좋은 점들이 많습니다. 수출할 때도 좋고요. 다른 나라하고 규제 조화 맞출 때도 좋고요. 규제 인력이 부족할 때 외국에 검토 맡길 때도 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편한 점들도 있으니까 굉장히 좀 활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기타는 이제 우리가 폐기물도 다양하게 나올 텐데 거기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공장에서 제작할 텐데 공장 제작하는 것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절차나 규제를 확충을 해야겠다라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상 제가 그냥 오늘 생각했던 것들을 준비해 온 거에 더해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경제성, 안전성부터 시작해서 지금 EPG 관련해서는 개정 방향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여기 계신 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약간의 변화만 있을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SMR을 수용할 수 있는 정도까지 뭐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성능 기반 규제로 이행하는 것은 SMR이 들어와서 심사를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가게 될 방향일 것 같고,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다 성능 기반으로 가기에는 좀 어렵겠지만 이것도 점진적으로 될 부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에 언어 문제는 사실은 지금까지 논의가 되지 않았던 부분인데 언어 문제 아주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 이게 우리 권순엽 대표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국제 표준으로 갈 때도 결국은 영어로 뭔가 기본적인 자료들이 생산이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공장 제작 문제, 이거는 지금 미국에서는 CFR 파트 57에서 논의되고 있는 문제여서 이것도 또 핫 이슈가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예, 발제 감사합니다. 토론 감사합니다. 그러면 허병길 단장님도 지금 내용 들으시고 내용에 대해서 좀 코멘트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킨스 선진원자로 평가단장 허병길입니다. 제가 처음에 심영진 교수님과 김규태 박사님한테 이 자리를 요청받았을 때 상당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이게 제가 한 5차에 걸쳐서 이제 워크숍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워크숍의 제목이 안전규제의 미래를 다루는 워크숍이라, 그래서 부담이 많았습니다만 용기를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워크숍 제목이 또 선진원자로 안전규제의 현재와 미래입니다. 제가 이 선진원자로 평가 단장으로 온 게 작년 1월쯤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1년 반 정도 됐는데요. 그때는 이제 혁신원자로 평가단이었습니다. 좀 이거는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진원자로 이름이 좋다고 하니까, 실제로는 저희가 많은 문헌을 좀 조사해 보면 미국 이외에는 이렇게 선진원자로 SMR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내리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물론 IAEA 이전 문건에서 좀 찾아볼 수는 있는데요. 법상으로 예를 들어서 캐나다도 그렇고 이렇게 명확하게 내리고 있지 않는데요. 미국에서만 AR, Advanced Reactor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요. SMR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시겠지만 선진원자로 이렇게 원안위에서는 과를 만들 때 처음에 과 이름이 차세대 안전과였고요. 그 다음 제가 선진원자로 안전과고요. 지금 저희도 보면 혁신원자로 평가단, 선진원자로 평가단으로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잘 지었다고 생각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어드밴스드 리액터에 대한 산업계다, 규제계 모두 다 한글 명에 대한 통일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도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부는 신형 원자로라도 쓰는 편도 있고요. 차세대 원자로, 혁신 원자로, 선진 원자로 이렇게 여러 문구가 쓰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규제 파트에 저희가 기후부하고 과기부 그리고 원안위, 킨스 다 다루고 있는 워킹 그룹 같은 총괄반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한번 의견을 내서 통일된 문건이 같이 나갈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여담이고요. 제가 오늘 와서 많이 배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에 제가 오고 나서부터 미국도 엄청나게 스피드 있게 어떻게 보면 인허가를 진행해 오고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산업계나 저희 사회적 요구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국내에서도. 그래서 저희 규제 파트에서도 가용한 인력을 동원해서 가능한 한 전체적인 프레임을 짜려고 노력을 거듭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와서 제가 느낀 바 따르면 일단 규제가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좀 칭찬해 주신 부분은 감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SMR 특별법이라든지 만드는 데 있어서 마쿠에 있었던 이야기, 뒷이야기 이런 거 들을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제가 일단 저희가 말씀드릴 규제 파트에서의 노력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발표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일단 대체 적용, ISMR을 일단 필두로 해서 ISMR이든 비경수든 실제로는 기술 기준 규칙의 목적과 용도가 다르면 이렇게 달리 적용할 수 있다고 언급되어 있지만 거기에 대한 상세한 어떻게 보면 방법론이나 설명이 부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체 적용 인정에 대한 훈령을 하나 제정해서 발표를 해서 지금 신청되어 있는 ISMR에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대체 적용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리고 잠시만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한 30년 제가 킨스에 처음 입사했을 때가 2000년대 초반인데요.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위치고시 개정에 대한 이슈는 계속해서 왔습니다. 그렇지만 위치고시 개정의 이슈가 한 두 번의 그 개정 작업을 거치다가 뭐 사회적 수용성이니 어떻게 보면 규제 완화적 측면이 강조되는 부분이니 이런 식의 얘기가 있으면서 좀 지루하게 이렇게 해결이 못 되어 오던 부분이 있었는데 ISMR이나 SMR이 적용되면 반드시 이 부분이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올 초에 고시가 개정돼서 소위 말하는 이제 아주 보수적인 선언항 대신에 기계적 선언항 MST라고 하는 거와 대체 선언항 AST를 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비경수 및 ISMR의 어떻게 보면 신청과 개발의 큰 진척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SMR 규제 체계에 대한 로드맵이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제시되어서 실제로 앞선 얘기, 이제 규제가 뭐가 필요하다, 뭐 다양한 공정률, 발전 사업자만 정의되어 있고 교육로 그리고 연구로만 정의되어 있다. 뭐 이런 다양한 목적과 뭐 그거에 필요한 어떤 법적 요소를 보충해야 되고 보완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준비가 그 로드맵 체계 내에서 아마 올해 내년 사이에 준비가 될 예정으로 있고요. 그리고 비경수 원전에 대한 어드밴스 리액터 ARDC라고 하죠. 디자인 크라이테리어를 개발하려고 저희가 그 로드맵 상에서 일정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허균영 교수님께서도 발표하신 것과 같이 TIRIPB에 대한 우리의 적용성 평가 연구를 미리 시작하고 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그러면 이거를 진짜로 비경수 원전이나 규제 파트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도 아마 이 과제 범위, 5년 계획의 과제 범위 내에서는 어느 정도 그림이 나올 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해본 경험에 따르면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는데 규제 파트에서도 사회적 수용성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산업계나 사업자분들, 개발자분들이 이 원전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이해시킬지 제가 봤을 때는 이 SMR은 특히 더더욱 EAB가 줄어들고 어떻게 보면 인구 밀집 지역과 가까운 데로 들어가야 되는 그 특성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수용성이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중요할 거로 생각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규제 입장에서 사회적 수용성을 어떻게 증가할까에 대한 소통의 측면도 그 로드맵 상에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제 뭐 수출도 마찬가지지만 그걸 위해서는 규제에 있어서의 요건 또한 국제 표준화가 돼야 되고 조화로워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IAEA하고 NEC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국제 표준을 조화롭게 만드는 데 참여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진원자로라는 명칭을 정하는 과정, 그다음에 지금 SMR에 대해서 규제 준비 현황 말씀해 주셨고요. 사회적 수용성에 대해서 지금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도 해주셨고, 수출도 고려해서 IAEA나 이런 쪽에 표준화까지도 고려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이제 모두 각자의 관점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저도 이제 들으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가 사회적 수용성 문제인데, 이게 그냥 기존의 방식으로 사회적 수용성을 얘기해서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NRC는 최근에 자신있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이런 사회적 수용성 관점이든 인허가 간소화 방안이든 간에 방향을 추구하고 있는 거가 10mS를 기준으로 설정을 하고 10mS를 넘지 않는 원자로에 대해서는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영향 평가를 면제 또는 축소해 주는 것도 그것도 하나가 될 수 있고, 10CFR
파트 57은 아예 적용 진입 조건으로 10mm 시버트를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10mm 시버트를 넘어가면 아예 그 조항을 적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만들어가고 있어서 10mm 시버트면 사실은 미국의 평균 그 연간 피폭 선량이 6mm 시버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6mm 시버트보다 크지 않은 정도가 사고가 났을 때 받는 선량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사회적 수용성에 대응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에서도 ISMR 뭐 이런 걸 개발을 할 때 그런 그 동향을 참조하시면 좋겠다. 사회적 수용성 고려할 때 참조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10mm 시버트를 규제로 만들게 되면 모든 부분에서 사실은 다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근데 규제가 아니고 그거는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영역으로 두면 그렇게 해서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가면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최근에 지금 미국은 엄청나게 그 규제도 변하고 있고 원자로 개발도 하루가 다르게 변할 정도로 발전 속도가 엄청나게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지금 허병길 단장이 소개를 해줬지만 규제가 이렇게 빠르게 변하고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는 거가 저도 30년 킨스에서 일했지만 거의 처음 보는 현상이고 그래서 엄청나게 사실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제가 각 패널 분들한테 어떤 질문을 드려볼까 고민을 해가지고 많은 자료를 만들었는데 다 생략을 하고 대표적으로 하나씩만 질문을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이나영 원장님께 아까 처음에 발표를 하실 때 원자력에 많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해관보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사실 잘 모르고 있었고요. 근데 이제 그 SMR을 개발하시는 분들이 해관보를 몰라서는 안 되는 상황이고 설계부터 고려하라는 거가 미국의 이제 최근의 요건이고 시큐리티 바이 디자인을 요구하고 있어서 이 해관보를 시큐리티를 접근하려면 새롭게 개발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그런 것을 같이 공유하고 협의할 수 있는 플랫폼이나 채널이 있는지에 대해서 또는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 것들은 어떤 세미나나 설명회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선 SMR이라는 것이 3S를 다 하모나이즈해서 가려고 하는 게 원안위의 기본 원칙이긴 합니다. 그래서 원안위에서는 SMR 사업단이나 이제 SMR을 개발하려는 사업자들을 모아서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를 하고 있는데요. 그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위원장님이 직접 나오시기 때문에 굉장히 즉각적인 원하시는 답변을 받을 수가 있고 원하시는 바대로 가는 방향에 대해서 원안위의 어떤 방향을 듣기가 굉장히 좋기도 하고요. 그러한 라운드 테이블이 있고 거기에 따른 실무협의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경수형에 대한 것이 가고 있고 요번에 비경수형에 대한 라운드 테이블이 다시 생겼기 때문에 그 비경수형을 개발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참여하셔서 거기에서 의견을 개진하시고 원안위에서 고려해야 될 규제 측면에 대해서 들으시고 또 이쪽에서 건의를 하시면 충분히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라운드 테이블에 참여를 하고 싶으면 이나영 원장님께 전화를 드리면 될까요? 시간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예, 카인하게 연락을 하시면 참여를 할 수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하시는 분들이 혹시 시큐리티도 미리 고려하고 싶다 그러면 카인하게 연락하셔가지고 그 설계 방향에 대해서 조언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병길 규제 사이드에서 먼저 허병길 단장님께도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ISMR을 이제 심사를 하고 있는데 그거 경험을 토대로 보니까 앞으로 다른 노형을 개발할 때는 이러이러한 면들을 미리 좀 고려하면 좋겠다. 이런 경험이나 인사이트가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ISMR은 23년도에 사전 검토가 이제 세계 과기부하고 원안위하고 이제 협약에 따라 사전 검토를 해서 21종의 사전 검토 보고서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 2월인가요? 아마 ISMR 본 표준 설계인가 신청이 있었고
그 이후에 지금 서류 적합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으로는 8월경에는 이제 본심사가 시작될 걸로, 8월 말에 아마 본심사로 접어들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뉴스케일 같은 경우는 PAR, 그러니까 사전 검토 제도 하에서 아까 20 몇 개 원전에 대한 사전 검토가 수행되고 있다고 했고요. 뉴스케일도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서 사전 검토를 상당히 많은 보고서를 통해서 방법을 통해서 했습니다. 미국은 화이트 페이퍼라는 백서 방법, 그리고 TR이라는 기술 보고서 형태, TR이라는 토피컬 레포트 형태, 여러 형태로 사전 검토를 수행할 수 있고요. 그래서 각 주제별로 아마 뉴스케일도 엄청나게 많은 사전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23년부터 21종의 보고서를 검토했는데, 저희는 아시다시피 어떻게 보면 국가 정책에 따라서 이렇게 좀 순차적으로 들어온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본심사 시작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그리고 또한 비경수 원전에 대해서도 저희가 규제 연구반을 통해서 지금 MSR, SFR, 가스쿨드 리액터에 대한 개발자들과 접촉을 하고 있고 많은 내용을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ISMR을 경우에 보면 그렇게 사전 검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서류 적합성 검토에서 많은 의견이 상당히 나간 편이고요. 그 의견들은 주로 아까 말씀드린 대체 적용 보고서, 새롭게 적용되는 대체 적용 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완결해서 제출하라는 의견이 나갔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새롭게 ISMR에만 적용되는 안전해석 코드, 그런 측면, 그리고 철제 경납 용기나 이런 것을 적용했다는 측면, 그리고 내장형 제어 장치 같은 좀 혁신적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설계에 대한 기술을, 내용을 좀 더 보강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산업계 쪽에서도 아마 국가 주도 사업이라 보니까 그런 일정상의 문제가 있어서 조금 타이트한 일정으로 좀 진행되고 있어서 이게 계획된 일정대로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은 아직 이제 그런 게 좀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비경수 쪽 관련해서 사업자들과 접촉을 해보면 보통 이제 특징적인 게 비경수 쪽 사업자들은 민간 사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피동 안전 설계라든지 고유 안전성이라든지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자랑하고 홍보할 내용을 상당히 강조해서 많이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나름의 설계 기준이랄까요? PDC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특정 설계 기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를 하실 때 저희가 이렇게 몇 번의 질문을 좀 상세하게 해드리면 그 질문에 대한 철학, 그리고 근본적인 설계 내용, 어떻게 보면 상세 방법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이 준비가 좀 되어 있지 않는 측면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여기 다 원자력 해보신 전문가들이시고 하니까 저희가 이제 규제 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좀 되려면,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이 설계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과 그리고 입증 방법이 이제 선제적으로 좀 계획이라도 어떻게 하면 입증을 시킬 수 있고 어떻게 노력을 할 건지에 대한, 그리고 코드 개발은 어떻게 할지, 그리고 테스트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전체적인 이렇게 제너럴한 방법론이 조금 세팅이 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개발자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민간 영역에서는 어떻게 보면 투자를 또 받아서 또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선제적으로 접근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상세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의나 이런 걸 했을 때 상당히 이제 그런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경험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규태 박사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피동 안전 설계라든지 자연순환이라든지 무붕산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검증 시험이나 해석 방법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준비가 미리 되면 더 좋겠다.
특히 비경수 같은 경우는 냉각제도 다양하게 쓰고 해결료도 또 다양하게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해결료와 냉각제에 대한 어떻게 보면 영향이랄까요? 그런 영향들이 사전에 좀 면밀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을 거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 새로운 개념을 도입할 때 필요한 그 설계 철학이라든지 그거를 이제 구현하기 위한 좀 구체적인 방법을 미리 좀 검토해서 그거에 대한 좀 답변을 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아까 뭐 토론 발표도 하시고 토론도 해주셨지만 규제 사이드가 아닌 정용훈 교수님, 허균영 교수님, 이용우 실장님께 간단하게 지금까지 나왔던 거 이외에 이 우리나라에서 선진 원자로의 개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런 거 하나는 좀 정부에서 꼭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한 가지씩만 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제 사이드 아닙니다. 그런가요? 예. 생각할 시간이 없어서 큰일입니다. 제가 생각한 근데 규제 사이드가 아니긴 하지만 저도 원안법 개정하는 과제를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 입장이라 그런 약간 시각이 있긴 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선진 원자로는 기존과 다른 별별 원자로입니다. 제가 느끼는 선진 원자로의 정의는 그게 인허가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기존의 법 체계에 잘 녹아들어가게 하느냐, 그게 지금 어려운 점이겠죠. 그 말씀 하나 드리고요. 그래서 그 법 개정하는 입장에서 가만 보면은 예컨대 지금 SMR 특별법에서 나오는 모듈별 300메가와트 일렉트릭 이런 것들이 다 좀 약간은 좀 정의에서 조금 아쉬움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듈이 뭔지 정확지도 않고 300메가와트 일렉트릭은 더 약간 근거가 없는 근거가 없다기보다는 1000메가와트 서멀은 소스텀에 연관되니까 그나마 합리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로부터 나오는 2차 에너지인 전기 출력은 굳이 왜?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비경수로 SMR2 아니고 말씀해 비순행 강로 SMR이지 그럼 나중에 중수 쓰는 SMR 나오면은 얘는 비경수인가 하는 얘기를 나중에 할지 모르겠어서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RIPB 체계로 이제 많이 가고 있는 입장인 거를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기존의 대형 경수로도 그렇고 ISMR도 아마 건설허가 들어오고 하면은 RIPB가 조금 강조된 그런 항목들을 조금 고민하시지 않을까 싶으신데요. 제가 그쪽 PSA 하는 쪽에 조금 있다 보니 이쪽 저변이 너무 좀 좀 인력이라든가 전체적인 어떤 이해의 저변이 아직은 좀 일천한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이 좀 산학연 같이 좀 엮어서 인력도 많이 좀 이제 그 방법을 이해하는 분들도 관산학연해서 좀 늘어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제도적이고 좀 실무적인 트레이닝할 수 있는 그런 게 조금 돌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DP 같은 걸 좀 해야 될 텐데 저는 이거 어떻게 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떤 분을 모셔서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굉장히 그런 부분은 더 난항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RIPB로 가야 될 거와 그다음에 인력 양성 당연히 필요하다. 다양한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다음 네, 저는 국가나 정부는 국가는 국가답게 사업자는 사업자답게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 수용성 측면에서 10mS를 기준으로 그걸 초과하지 않으면은 많은 혜택을 준다. 면제가 되겠죠. 그런데 국민 입장에서 질문은 10mS가 왜 괜찮은데? 라는 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미 우리나라 법상에 10mS를 옥내 대피 기준으로 이미 적어놨어요. 그럼 이거 적을 때는 너무 뭔 정신으로 적었냐 이거죠. 10mS를 기준으로 적어놓고 지금 그거 하에 다 모든 걸 다 하고 있는데 10mS가 안 되기 때문에 옥내 대피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 비상계획을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 10mS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는 정부가 설명을 해야 되고 디펜스를 해야 돼요.
못하면 바꾸든지요. 그러니까 국가는 국가답게 일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언어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 국어기본법을 만든 취지가 그거예요. 국민들 보라고 만드는 문서는 한글로 써서 국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써라, 이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볼 문서는 한글로 갖고 와라,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 국가는 국가답게 좀 일을 했으면 좋겠고요. 사업자는 또 사업자답게 좀 도전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10mS 기준으로 가지고 가요. 가서 따지는 거죠. 그리고 계속 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20년 평가해가지고 들고 가요. 20년 동안 괜찮다. 그럼 원안이나 킨스에서 뭐라고 그러실 겁니까? 20년을 받아줄 수 없다고 할 수도 없고요. 10년 밖에 못 준다라는 규정도 없고요. 여하간 도전해야 되는 거지 안 그러면 변화는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는 사전 검토 같은 거를 할 때 지금으로서는 이게 법적 안전장치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규제자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부담스럽죠. 사전 검토할 때 했던 이야기가 나중에 바뀔 수가 있을 텐데 그걸 바꿀 수가 없게 해놓는 그런 거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물론 사전 검토할 때 했던 가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깨지게 된다면 그거는 다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거기는 밟고 그 다음 단계로 간다는 것을 좀 명시적으로 보장을 해줘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 검토의 어떤 법적인 지위를 좀 명확히 해주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가는 국가답게, 사업자는 사업자답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영우 실장님. 네.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개발자와 규제자 간의 인터페이스를 강화해야 된다. 다들 이제 다 인식하고 계시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교수님 말씀하셨던 사전검토 제도도 더 법적 지위도 필요하겠지만 이제 활용할 수가 있게 되었고, SMR 규제연구단 너무 감사한 조직이죠. 저희 개발자들 불러서 규제 현안들 이런 거, 규제 건의 사항들 이런 것들 문의도 하시고, 그래서 점점 인터페이스는 강화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욕심을 부려서 이 권순일 대표님께서도 이제 아까 발표 때 말씀하셨지만 촉진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될 겁니다. 이 촉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진흥위원회의 이제 하위 조직으로서 이제 SMR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들을 이제 다룰 건데, 기본계획, 5년마다 만드는 법정계획인 기본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실증이라든지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 재정 지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의제를 놓고 논의를 하게 될 건데, 거기도 이제 규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촉진위원회에 결국 누가 들어오느냐가 좀 중요한 문제일 것 같고요. 저는 여기에 원안위원장님 오시면 좀 좋겠다. 그래서 같이 속편하진 않겠죠. 하여튼 개발자와 규제자 간에 좀 정보 교류를 더 확실하게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되면 좋겠다. 이런 욕심을 좀 더 부려보고요. 또 다른 하나는 HLU에 대한 얘기, 제가 발표 때 이제 중요한데 잘 안 풀린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안 그래도 오늘 입구에서 나눠주는 논문에도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HLU 현안 공급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그래서 두 가지를 제안을 했던데, 하나는 아시아 국가들끼리 한번 연합체를 꾸려보자. 그래서 한국, 일본, 호주 이렇게 각각 수요가 있고 혹은 생산할 수 있는 곳에서 한번 해보자. 이런 아이디어도 있었고, 아니면 미국과 우리나라의 관계가 이제 단순히 수요자가 아니라 어떤 파트너십이 좀 더 강화돼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제가 약간 현장에서 보는 이제 실질적인 방법은 오라노에서 이제 와가지고 막 해결료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이럴 때, 저희가 이제 하고 싶다, HLU 같이 이제 공급 받고 싶다 했더니, 그러면 투자해 줄 거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걔네들도 결국에는 뭔가 사업성이 있어야 되고 뭔가 인프라를 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 투자처가 필요한데, 그게 HLU를 사가는 곳이 되기를 바라는 뉘앙스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 지금 선진원자로의 사업들, 특히 선진원자로겠죠. 선진원자로의 사업들이 더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이제 계획이 잡히고 추진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만이 우리가
HLU에 대한 공급을 투자 계획도 더 확실하게 세울 수 있고 뭐 프랑스나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한테 확실하게 이제 더 그 계획과 우리가 필요한 용량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이제 계약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 선진 원자로의 사업 추진이 좀 더 신속화되고 구체화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HLU의 공급 방안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촉진위원회 원안위원장이 참여하는 제안 아주 획기적인데 위원장님께서 참여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사무처 내지는 뭐 그 관련 국장이 참여하는 건 뭐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권순엽 대표님께 지금 이제 토론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 SMR 특별법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고 그게 이제 개발자 또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도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개발자들이나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을 기회를 뭐 가지실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이제 뭐 시키면 일하는 변호사들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기 실장님 계시는데 캐리가 사실상 그 업계 의견을 상당히 모아가지고 저희한테 공유해 주시면 저희가 반영하는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럼 어떤 민간 업계라든지 이런 데까지 포함해서 폭넓게 의견을 들는 그런 채널이 있느냐? 아직까지는 없죠. 아직까지는 없고, 근데 이제 제 생각에 조만간 드래프트가 나옵니다. 시행령. 안이 나오면 그때는 제가 볼 때 정부에서도 입법 예고라든지 의견 청취 절차가 있고 또 그때는 이제 원자력 연구원도 역할을 해서 그때는 이제 아마 일반인들이 좀 만든 초안을 가지고 좀 보시고 인풋을 할 기회가 있을 거다 이렇게 지금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요. 시간이 꽤 많이 흘렀는데 그 플로어에 계신 분들께 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에 시간을 많이 준다고 그러는데 뭐 이미 다 까먹어서 세 가지만 제가 먼저 일단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서울대 정책센터의 박석근입니다. 첫 번째는 개성운전과 관련된 오전에 있었던 것 때문에 그 아직 법적으로 정리가 안 돼 있는데 아직도 그걸 안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그 발전소를 건설하고 운영할 때 변경 허가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과거에는 30년짜리 디자인 설계 수용도 있었고 40년짜리도 있었고 최근에는 60년까지 합니다. 근데 운영을 하다가 설계 수용 되기 전에 우리가 변경 허가 신청을 60년까지는 지금 이미 신청이 되어 있으니까 할 수 있지요. 법에는. 그럼 개성운전 법규를 적용하지 않고도 설계 수용을 늘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과거에 한 분이 이걸 문의를 하셨는데 그때 정확하게 규제 당국 쪽에서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이나영 원장님 관련 사항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그 창과 방패에 관련된 건데 정말 안전하게 10mC 이하에 그 다음에 진짜 중대 사고도 많지 않게 작게 만들었더니 탈취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거를 탈취하지 못하게 경락을 시켜놨더니 네가 그 투명하게 거기서 뭐를 하는지 어떻게 하느냐. 우리 인스펙션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안전성하고 그 탈취 가능성이 굉장히 또 생깁니다. 이런 그 모순과 관련된 이슈를 안전과 그 다음에 주민 수용성 그 다음에 이 시큐리티 관련된 상호의 이렇게 서로 이렇게 모순이 되는 그런 거를 어떻게 규제 당국은 정리해 갈
번째 질문. 세 번째는 제가 경험한 내용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는 정말 힘듭니다. 제가 그 뭐 하나 처음 우리나라에 적용하려고 했더니 초음권은 우리 땅에 적용하지 말라. 주는 수용성에 아주 정면 반대를 했는데 다행히 그 규제 당국에서 정말 그때 사전 인허가에 관련된 얘기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사전 검토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오픈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규제 당국이 이거 문제 없는 거냐 하고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도 주민들은 반대를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 설치하고 운영할 수가 있었던 거는 그 규제 당국이 이미 승인한 거를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과 관련돼서 사전 인허가 검토를 해주실 때 물론 그게 인허가의 승인은 아니지만 과학자, 기술자적인 양심에서 문서화를 철저히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거 관련해서 우리 최초의 원자로를 그 운영 허가를 내려야 우리 핵물질을 그 안에 집어넣게 되는데 실증이 안 되면 핵물질을 볼 수가 없어요. 이 인허가를 우리나라는 지금 진짜 받기가 어렵습니다. 운영 허가를. 이 부분과 관련해서 누가 좀 답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미국은 실증과 관련돼서 나름대로 스텝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는지 보고 있다.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 변경 허가 관련하고 설계 수명에 관한 거를 저보다는 오전에 있었던 이상민 단장한테 물어봤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맞습니다. 변경 허가는 이제 운영 허가든 건설 허가든 변경 허가할 수 있고 이에 따른다고 되어 있어 원안이 심의 의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증기 발생기 교체라든지 원자로 헤드 교체 그리고 관련된 저희가 인가된 문서의 그 교체에 따라서 경미 신고 또는 변경 허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이제 설계 수명은 좀 다른 개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설계 수명은 저희가 이제 사르, 그러니까 F사나 P사, 뭐 예를 들어서 운영을 받았으니까 F사 측면에서 보면 F사, 제가 알고 있기는 아마 1장인지 원자로 수명의 3장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사르의 설계 수명이 언급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인허가 받을 원안위에 그 상정하는 문서에도 이 발전소는 몇 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계속운전 법에 따른 계속운전이 추진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사전 인허가 검토에 대한 저희가 그 법이 만들어졌고 어제 사전 인허가 검토에 대한 세부 시행령 및 시행 규칙이 원안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월 20일 제가 날짜가 11월 20일인 걸로 기억하는데요. 11월 20일 날 사전 검토가 이제 시행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업체들 몇몇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좀 걱정하는 측면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게요. 저희가 사전 검토가 이게 처음 한 그 방식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때까지 한 7번의 정도의 사전 검토를 해왔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교과부 시절에 사전 안전성 심사라는 규칙을 만들어서 또 했었고요. 그 이후로 APR 플러스, APR 1400, 스마트, 지금 APR 1000, 뭐 여러 개의 발전소에 대한 사전 검토가 수행되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때의 사전 검토는 국가적 과제를 받은 그 어떻게 보면 한수원이라는 경험이 많은 어떻게 보면 큰 대기업이 수행해 오던 방식의 사전 검토라서 내용이 어느 정도 설계가 완성된 단계에서 들어온 사전 검토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부터 이제 저희가 마주할 사전 검토는 민간 사업자들이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소위 말해서 영업 활동 아니면 사업 활동의 일환으로 사전 검토를 충분히 또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갖고 오는 문서의 어떻게 보면 완성도, 성숙도가 어느 정도 될지도 저희도 좀 궁금하고요. 아직 실제로 그 대상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사전 검토의 수준이 어느 정도의, 미국도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화이트 페이퍼, 백서 형태는 그냥 개념 설계 논만 제시합니다. 그러면 NRC는 거기에 대한 코멘트를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잘 봤어요, 잘 읽어봤습니다 정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TER, 그러니까 기술적인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념을 갖고 내는 보고서에 대해서는 코멘트를 합니다. 저희도 지금 법에 따르면 사전 검토를 실제 향후에 인허가의 고려, 제 기억으로는 고려라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고려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저희도 지금 봤을 때는 사전 검토 내용이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성숙도가 있는 내용이 들어오고 그 내용이 어느 정도 큰 변화가 없이 차기에 만약에 적용될 수 있다면 충분히 고려될 수 있을 거고, 저희가 나가는 예를 들어서 평가 보고서라고 해야 될까요? 평가 의견이 조금은 구체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민간 사업자들이 준비하고 있는 사전 검토의 제출문서 수준을 저희가 아직까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단 걱정하시는 바대로 사전 검토가 그렇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진행이 미숙해가지고 시간을 훌쩍 넘겨버렸는데, 마지막으로 꼭 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 있으시면 한 분만 간단하게 질문, 우리 센터장님께 먼저 기회. 제가 먼저 좀 간단하게 지금 주제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예, 원자력 연구원의 이기복입니다. 제 SMR 특별법이 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빨리 제정이 되었고, 그리고 또 좀 의견 수렴이라든지 다양한 시각이라든지 다각적인 의견 이런 것들이 좀 교류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차라리 XMR 특별법보다는 이 산업용 원자력 특별법이라든지 아니면은 원자력 산업노 특별법 이렇게 했으면 좀 저희가 더 나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IAEA에서 말하는 용량에 따른 편의적으로 그냥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그거를 여기다 법에다가 못 박으니까 여러 가지 제한들이 있고 제약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 선진 원자로 신형 원자로 이러다 보니까 저는 그것도 용어가 좀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선진 원자로는 그 전에 있던 건 다 후진 원자로가 되고, 신형 원자로는 그 전에 있던 건 다 구형 원자로가 되는 그런 감이 있어가지고 저희 좀 통칭해가지고 산업용 원자로 아니면 원자력 산업법 이런 용어를 썼으면 더 좋았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질문은 제가 권순영 대표님한테 지금 SMR 특별법이라고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또 논의되고 있는 초소형 원자로 IAEA 정의에 따르면 20메가 이하 또는 그럴 때는 또 50메가 이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다 내용이 포괄적으로 돼가지고 SMR 특별법 안에 녹아들어 있는지 아니면은 그걸 시행령에서 어떻게 좀 녹아들게 만들어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정의조항을 보시면은 300메가 정기준용 이하니까 MMR도 다 포섭됐다고 일단 이해하고 있고, 그런데 그 MMR을 위해서 특별 조항이 있느냐? 그건 없죠. 그냥 원자로고, 말씀하신 대로 영국 같은 데는 사실 SMR은 경수형, 그리고 예를 들면 어드밴스 뉴클리어 리액터는 4세대 이렇게 나누는 게 영국은 뚜렷합니다. 올수록 SMR로 분류가 되죠. 4세대가 ANR을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용어 얘가 이제 나라마다 다르고 3.5세대랑 4세대도 차별되고 그러는데, 저희는 일단 다 포함해가지고 302하고 마지막에 리액터는 그냥 다 MR도 보속된다고 보는데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에서는 제가 특별히 MMR을 위한 특별 조항을 저희가 상정하고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센터장님 마지막으로. 저도 권 대표님께 꼭 여쭤보고 싶은 규제 관련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발표를 하실 때 원자력 PPA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 SMR PPA뿐만 아니라 대형 원전에 대한 PPA도 우리 원전 산업과 또 기타 수출 산업과의 경쟁력 생각하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원자력 PPA를 어떻게 풀어가야 된다고 보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일단 제가 볼 때 그 가까운 여러 AI 데이터 센터에 PPA를 갖다가 LNG 꼭 반영하려고 뛰었었죠, 제가. 일단 뭐 당장 뭐 반도체도 저희 나라 경제 구조가 뭐 아시다시피 제조업 기반입니다. 그러니까 뭐 일본이 잘 나가지만 저희 27% 넘거든. 제조업이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에요. 일본 자리 20%밖에 안 되는 거예요. 미국 가면 10% 떨어지고 뭐 엄청. 그런데 우리는 구조 자체가 그 보시면은 제조업의 82%가 중화공업이에요. 전력을 먹는 구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아시다시피 1인당 소비량이 전 세계 거의 탑 수준이잖아요. 저 11,000kW 같은 거 그래서 3,500이 한 3배 되거든요. 일반 전 세계. 그래서 이게 사실 그 재생에너지로 우리나라가 실제로 경제를 돌릴 수 있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되고, 뭐 아시다시피 태양광 하면은 기본적으로 데이터 보시면은 원전 부지 한 20배를 써야 되는 거예요. 원전 부지를 20배 써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남한만 놓고 보면 전 세계 108번째 정도 됩니다. 가장 작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 중에 70%가 산이에요. 그리고 보시면은 우리나라 식량 작업도가 50% 가지고 있잖아요. 곡물 작업도 가면 20%예요, 22%. 그러니까 저희는 식량이 물론 무기야, 그러니까 에너지, 스킬티 이거 얘기하지만 실제로 식량도 뭐 이렇게 기후변화 이런 것 때문에 어느 시점에 식량 부분도 크라이시스가 올 수 있다는데 막으로 뭐 선전 초과를 까서 우리가 할 수 있느냐? 태양광 뭐 최소한 20배 이상 부지도 필요하고 그런데 그것도 밤에는 안 되고 이런 실질적인 문제 갖고 있는 경제 구조가 실제로 되느냐? AI 같은 거는 반도체가 엄청 절약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후에너지가 어떤 현실을 인정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내게 전도사인 뭐 기본적으로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뭐 구글 전부 다 지금 원자력을 가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원전에다 PPA 20년을 주는 겁니다. 대원전 PPA AI 대사에서 가다 쓰겠다고 그러죠. 그리고 걔네들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가가지고 은행에서 돈도 일으키고 우리가 다 뭐 세금으로 SM을 개발할 수 없잖아요. 얘네들 언제가 시장에 나가야 되잖아요. 나가서 펀딩을 받아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펀딩 받아오는 걸 하지 않으면 이 노령 자체가 시장에서 서바이브 할 수 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판매를 어줍잖아가지고 우리가 계속 세금으로 때려 나갈 수 있느냐. 아까 말씀 SM을 보면 저희 생거만 29개예요. 우리가 하고 있지만 그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정 부분 예타로 밀어주고 그래가지고 굴리고 그래가지고 뭐 기본적에 나오고 어느 시점에는 회사도 만들고 사업과 추진기관도 만들고 그리고 어느 시점에는 시장에 나가서 한번 판단 받아야 되고 그런 거 뭐 거쳐서 우리는 내국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PPA 이런 게 있어야 이 사람들 들고 나갈 수가 있는 건데 이거를 그냥 뭐 AI 데이터에서 이런 걸 갖다 하면서 아예 뭐 아니만 해라. 이거 미국도 다 이미 한계를 인정해서 미국도 안 하는데 우리가 이거 총 때문에 뭐 그리고 미국이나 일본, EU나 전부 다 원자력을 큰 에너지를 다 잡았거든요. 우리나라도 사실상 이런 식으로 한 거고 KTX 그런데 이걸 지금 정부에서 계속 참여를 해가지고 아니만 집어넣는다. PPA가 전기사업법도 지금 아니만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좀 공론화가 필요하고 어떤 현실을 직시하기 필요하고 이런 부분은 뭐 여기 정 교수님 계시서 데이터 묻지 마요. 갖다 들이대면은 이걸 뭐 탄소 중립을 갖다 아니로 할 수 있냐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 있는 데이터도 많은데 그런 부분이 공론화가 돼가지고 일단 SMR 정부 예산을 밀 수 있는 데는 밀고 그러나 어느 시점에서는 이런 PPA를 수요를 갖다가 밀어줘가지고 시장에 나가서 스스로 살아남고 나서 우리 입장에서도 밀어줘야 된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어떤 프로세스를 밟을 필요가 있고 그런 과정에서 PPA가 빨리 제도 안으로 들어와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 마지막까지 아주 열띤 토론 있었습니다. 오늘 시간을 그 계산을 잘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열띤 토의가 개발자, 연구자, 또 그다음에 규제기관 모두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두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깊게 잡아주시는지 않을까 좋을 것 같아요. 평평이라기보다 들으면서 좀 놀란 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마음 급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SMR 개발이 아마 크게 보면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봐요. 하나는 우리나라가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짓고 운영하는 거. 이게 아마 우리가 원하는 거고 그걸 하기 위해서 뭘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산업체가 달리면서 그 사람들이 급하다는 거예요. 빨리 뭘 지어가지고 그걸 활용을 해서 자기한테 이득되게 만들려니까 형태가 어떤 식이냐면 타국이 개발하고 우리나라에 건설하고 운영을 하는 이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개발하고 그거를 외국에다 파는 이 유형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법을 만든다고 그러면서 이 생각 안 하고 그냥 뭉뚱거려서 하려고 그래요. 아침에 김효영 박사가 그 설명하신 게 그냥 미국 위주로 돼 있고 미국의 정서에 맞는 거지 우리나라의 정서에 안 맞아요. 왜 안 맞느냐? 우리나라는 가장 키포인트가 지금 빠져 있거든요. 사회적 정서, 사회적 비용이 거기에 따라서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민간기업들이 착각하고 달려드는데 가장 큰 잘못은 뭐냐면 사회적 비용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어요. 특히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한류 얘기 좀 하고 그러셨지만 이 박사 그러셨나? 근데 이게 대출이상에서 제일 문제점은 농축 문제하고 지금 사용연료 문제인데요, 처리. 근데 이 비용이 민간 기업이 지금 생각하는 규모보다는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카운트 안 하고서 지금 달려들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긍정적으로만 보고 있어요. 이게 잘못하면은 원자력을 갖다 망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들 달려들어가지고 피한 기업이 파산이라도 하게 되면 큰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자력 하는 사람들이 지금 제일 먼저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걸 뒷받침해주고 거기에 대한 정책을 세우고 그걸 개선하고 이래가지고 민간기업이 참여하게끔 유도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민간이 먼저 달려들어가지고서 그런 걸 고려 안 하고 지금 하고 있다는 거 이게 참 문제란 거예요. 김소영 기자 가셨나요? 김소영 기자가 의외로 질문을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SMR의 정체성이 뭐냐? 이런 질문이 나올 줄 예상을 못했어요. 굉장히 고맙습니다. 근데 정혜원 교수가 답을 하시더라고요. 이거 무슨 스몰 모듈러 이건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돈 벌 수 있어야 돼. 안전해야 돼. 그다음에 사회적 수용성을 가져야 돼. 근데 이걸 갖기 위해서 SMR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지금 미스하고 있는 거는요. 경제성 과연 우리가 확보할 수 있을까? 이건 누가 검토해? 안전성 확보할 수 있을까? 안전성이라면 컨테인먼트가 있는데 나 이 그림 보고 깜짝 놀랐는데 표지 그림이 누가 그리신 거예요? 센터에서 이거 위에 있는 게 콘솔 메인 컨트롤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원자로 깔고 앉아있고 이게 개념이 원자로가 지하로 들어가는 걸 염두에 두고 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컨테인먼트가 차지하는 그 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컨테인먼트에 대한 걸 우리가 과연 사회적 수용성을 통해서 컨테인먼트 없애든지 줄이든지 할 수 있느냐? 아까 EPG 무슨 심리리시버티 얘기하는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 그래서 경제성이 낮아질 수가 있는 건데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거냐는 거예요. 아무도 안 해. 개발자는 그냥 일단 만들어 놓고 보겠다. 그럼 그걸 공학적으로 하려면 컨테인먼트 없으면 안 된다.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먼저 정책센터에서 좀 검토를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차근차근 접근해가는 이게 지금 필요한데 아무도 안 해. 규제기관은
거기까지 생각도 안 할 거예요. 왜냐면 규칙은 돈하고 상관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지금 여기 모임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토론 굉장히 하는데 너무 앞서서 이 밑에 지금 베이스된 거는 다 무시하고 앞서서 지금 앞으로만 자꾸 가. 그래서 뭐 규정이 어떻게 돼야 되고 본에 대한 게 어떻게 FC가 어떻게 되고 이렇게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이게 물론 이제 그렇게도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펀더멘털한 것이 지금 빠져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권수혁 대표께서 오늘 얘기하셔서 굉장히 놀랐어요. 아마 원자력 기술자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역시 지금 지금 개발되어 있는 법은 원자력 SMR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개발법이라고 보시는 게 낫지, 이거는 산업에 활용될 수 있는 데까지는 아직도 요원한 그런 단계라고 봐요. 그래서 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려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자력에서 지금 그 뒷받침을 충분히 해주고 정부가 해야 될 일을 좀 자꾸 언지를 줘가지고 그걸 해결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기반이 조성이 돼 있어야지, 기반이 전혀 안 돼 있는데다가 자꾸 지금 이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조금 앞서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혹시 신 교수가 정리할 수 있으면은 이런 데는 앞에 부분에 대한 걸, 그러니까 이런 펀더멘털한 데 대한 거를 산업 전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한번 주어지면, 그러면 좀 더 토론을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서 이게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시간이 많이 나서 할 얘기가 많았는데 시간을 안 주네요. 김진태 교수가 일부러 나 빼고